합법적인 이민 또는 체류를 제외한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낸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게 되죠. 불법 체류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만 세금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교육, 의료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범죄 피해 및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는 신분 문제로 인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적이나 법적 처벌이 어려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태국 불체자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미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과연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와 미국 내에서는 어떤 불법 이민자와 체류자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사연을 통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도나 윌리엄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출신으로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주요 임무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지대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일이죠. 매일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긴장감을 느낍니다. 국경지대의 모래바람 냄새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법 월경자들의 그림자가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죠. 제 업무는 단순히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나 갱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 일이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명감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한국에서도 태국 등지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국도 매일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미국 사회에 예상치 못한 국가에서 온 불법 입국자들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과도 연관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은 정말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 깊은 협곡을 흐르는 강, 험준한 산악지대까지. 이런 환경에서 일하려면 정말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40도를 웃도는 폭염,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이런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견디는 것도 우리 일의 한 부분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매일같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적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들 대부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거라는 걸 알기에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를 볼 때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주름진 얼굴의 노인부터 걸음마도 못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까지 그들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하면 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법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런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메일을 보내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여론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 이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국경 감시와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 결과 미국 내 전체 불법 이민자 수는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지만 뜻밖의 국가에서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국가는 중국이랍니다. 놀랍게도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구금된 중국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그 수가 37,000여 명으로 집계되었어요. 이는 1년 사이에 무려 1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을 매일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저희 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안보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를 따라 남미 국가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출발해 태국, 튀르키예, 에콰도르, 그리고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현지 브로커들에게 수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며 위험천만한 여정을 감행합니다. 이 루트는
총 5,000km가 넘는 대장정으로 이동 수단에 따라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거나 열대우림을 걸어서 이동하다 독사나 독거미에 물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들이 미국행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가 망명 신청 허가율이 높다는 소문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서는 누구나 쉽게 망명이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립국자들에 대한 망명 허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방 조치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의 업무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와 인도주의적 고려 사이에서 매일 갈등하고 있지만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안전과 법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4년째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2023년부터 시작된 중국인 미립국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긴장감을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국경 순찰을 돌다 보면 멀리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면 그들 중 상당수가 동양인 얼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엔 설마 중국인들일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늘어나는 걸 실감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인 미립국자들은 주로 남미나 멕시코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계가 어려워져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작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직접 망명을 목적으로 미립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된 겁니다. 가장 놀랐던 건 이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극빈층이 주를 이루는 중남미 이민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30, 40대의 중산층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그들의 직업군도 다양했습니다. 중의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회사원 등. 한 번은 체포한 중국인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중국의 경제난 때문에 불법 이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폭락으로 재산을 잃은 사람들, 팬데믹 봉쇄 이후 실직한 사람들. 하지만 의문이 들었죠. 왜 하필 불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액 자산가나 부유층은 투자이민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중산층들은 그럴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이민을 선택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단속도 이들의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한 중국인 여성을 체포했는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중국에서의 종교 탄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인 그녀는 더 이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망명을 결심했다고 했죠. 인터넷 규제가 심한 중국 내에서 그들은 정부의 눈을 피해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간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보고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한 젊은 남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VPN을 사용해 외부 정보를 접했어요.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중국인 초등학교 교사 출신 여성과의 대화입니다. 그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중국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환경이에요. 중국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혀 있어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립국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짧은 동영상 플랫폼이나 메시지 앱을 이용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짐, 어디서 가이드를 찾을 수 있는지,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심지어 각국 경찰에 줄 뇌물 금액까지 공유한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절박함과 동시에 불법 이민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뉴욕, 특히 퀸스의 플러싱 지역을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중국어와 광둥어를 쓰는 이민자들이 많아
영어를 할 줄 모르더라도 생활이 가능하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곳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가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중국인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죠. 이런 괴리를 볼 때마다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2023년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것 같아 안타까웠죠. 국토안보부 요원으로서 저는 매일같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와 인도주의적 동정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죠.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을 체포할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서의 수장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중국 이민 당국과 강제 추방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들었죠. 하지만 중국 측의 반응을 듣고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국 이민 당국은 우리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중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주려는 의도로 꾸며낸 날조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과 위안화의 부상을 두려워한 미국이 한국, 몽골, 일본 등의 아시아인들을 중국인으로 위장시켰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우리가 매일 체포하고 구금했던 사람들의 여권은 분명 중국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투, 행동, 모든 것이 중국인이었어요.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중국 당국의 태도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발언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퍼졌고 미국인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고 거리에서는 반중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태로 인해 무고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되었죠. 우리 국토안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강제 추방을 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들을 돌려보낼 중국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저희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이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무역 보복과 엄격한 입국 심사 절차를 예고하며 중국의 사과와 불법 이민자들의 중국 국적 인정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태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까봐 우려되기도 했죠. 그러나 예상외로 중국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공안부장 왕샤오홍이 나서서 이전의 발언이 이민 당국 책임자 한 명의 개인적 의견이었다며 사과했죠. 이에 더해 마약 퇴치, 초국경 범죄 척결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18년 이래 처음으로 전세기를 동원해 중국 국적자 116명이 중국으로 강제 추방 조치가 되었어요.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한 중국인의 총 인원수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숫자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와 조율을 통해 강제 추방을 시작을 했다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숨통이 튀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이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면서 중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태도가 결국 이런 비극을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국경 순찰을 위해 지프차에 오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사막과 장벽,
그리고 멀리 보이는 멕시코의 산들. 이 광경은 언제나 저를 긴장시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 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팀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 국경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해마다 바뀌고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로는 정치적 압박이나 내부 조직의 권력, 다툼,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일관된 원칙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매일 수백,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서 국경을 넘으려 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임무를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런 현장의 실상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만 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스트레스 가득한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최근 중국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미국 사회에는 전에 없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온라인 언론사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프로퍼블리카의 보도는 우리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불법 대마초 시장이 이미 중국 범죄단체와 차이나 머니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우리 눈앞에서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 같았죠. 특히 오클라호마주의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의료용 대마 재배가 합법화된 이곳에서 중국 마피아가 운영하는 불법 농장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000여 개의 불법 대마초 농장 중 80에서 90%를 중국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다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통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불법 농장들의 연간 수익이 한국 돈으로 최소 25조에서 최대 61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듣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책상에 기대어 앉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국경에서 막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불법 이민이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범죄 조직의 움직임이었다니.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뉴욕에 기반을 둔 삼합회 같은 중국 범죄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하게 하고 무장 요원들을 동원해 이들을 통제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 번은 밤 순찰 중에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적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죠. 우리가 다가가자 그들은 흩어졌지만 한 명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중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통역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가 대마초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불법 이민 문제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들어온 후에 겪게 될 어려움과 위험,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범죄 조직들의 존재,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중국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날수록 범죄단체의 세력만 커지고 정작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이민자들은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우리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국경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어느 날 동료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도나, 이것 좀 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중국 불법 이민자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구나. 피로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진 것을 직접 목격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불법 이민자들이 차이나타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미국인이 운영하는 마켓이나 식당 등에 취업하기 위해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미국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죠. 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는 현장 방문을 나갔습니다. 한 작은 마켓에 들어서자 계산대 뒤에 서 있는 동양인 직원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자 갑자기 긴장한 듯했고 말을 못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고 우리는 서로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매장 주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가 한국인이라고 믿고 이 직원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 함께했죠. 하지만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곤 했어요. 특히 한국인처럼 보이는 손님이 오면 갑자기 말을 못하는 척하거나 몸이 아프다며 급하게 조퇴를 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됐죠. 더 충격적인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켓 손님들에게 정체불명의 알약을 한국산 영양제라고 속여 팔기도 한다더군요. 미국에서 한국산 영양제 인기가 많다는 걸 이용한 거죠. 심지어 여성들이 남성 손님들에게 몰래 다가가 성매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절박하다고 하지만 방법이 너무 잘못된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젊은 세대들과 미국 거주 한국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했습니다. 한 영상을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면접 때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인, 차분함은 찾아볼 수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중국인. 이 영상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중국 불법 이민자들과 대면 조사를 할 때마다 그들의 큰 목소리와 급한 말투가 인상적이었거든요. 반면 제가 사는 샌디에이고의 한인타운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항상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우리 국토안보부는 한국 법무부와 협력하여 중국 불법 이민자들의 한국 위조 여권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될 예정인데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력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동료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도나 알아? 우리가 국경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감지 시스템의 센서와 열감지, 카메라도 한국에서 개발한 거래. 이 말을 듣고 저는 새삼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한국의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도 태국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한국의 요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을까?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파견 근무를 가봐야지. 그들이 어떻게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고 어떤 과정으로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지 배울 수 있을 거야. 한국의 선진 기술과 현장 경험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면 제 업무 능력도 한층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히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동시에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 조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노력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른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또 사연을 보낼 테니 소개해 주시길 바랄게요. 코레아우라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미국 국토안보국에서 근무하는 도나 윌리엄스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놀라운 직업 정신으로 조국을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지키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셨죠?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고 있으면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서 참 씁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와중에 도나 윌리엄스의 사연을 접하고 여러 자료를 조사해보니 정말 많은 중국 중산층들이 그들의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인원이 정말 많아졌더군요. 미국도 현재 우리 한국만큼이나 불법 체류자들로 꼴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니 이게 정말 국제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미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코레아우라 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감동스러운 사연을 갖고 인사드릴게요.